건강수명 100세를 향하여 슬기로운 건강관리법을 알려주는 방송. 안녕하세요. OBS 생방송 건강콜센터, 저는 장민정입니다. 요즘 실내에 계신 시간이 늘어나면서 오랜 시간 같은 자세로 앉아있는 경우가 참 많으시죠. 문제는 장시간 앉아있을 경우 허리에 가해지는 압력이 서 있을 때보다 무려 1.5배나 더 높다고 합니다. 의자에 등을 기대지 않고 구부정하게 앉아있는 자세가 가장 안 좋습니다. 추간판 중심부에 압력이 집중되면서 디스크에 가해지는 압력이 높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래서 오랜 시간 앉아있을 경우에는 1시간마다 한 번씩 좀 스트레칭을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생방송 건강콜센터 오늘은요, 허리 아픈데 다리 저림까지 있으신가요? 이 척추 질환과 비수술 치료법에 대해서 알아볼 예정입니다. 무료 문의 전화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허리 통증 있으신 분도 좋고요, 목 통증 계신 분도 좋습니다. 저희 쪽으로 문의 주세요. 네, 오늘 여러분들의 척추 건강 고민에 도움 말씀 주실 전문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외과 전문의 김욱하 원장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척추 건강 지킴이 김욱하입니다. 지금 밖에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눈이 오는 날과 마찬가지로 이런 날에는 길이 미끄러운데 넘어지지 않고 휘청하는 동작만으로도 척추 골절이 유발될 수가 있습니다. 방송을 시청하시는 어머님들, 아버님들, 이런 날은 천천히 다니시기를 꼭 당부드립니다. 저는 오늘 방송을 통해서 허리가 아픈데 다리가 저리거나 아니면 목이 아픈데 팔이 저릴 때 이런 여러 가지 척추 질환들의 비수술적인 치료법들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김욱하 원장님과 함께 하시면서 궁금한 점 계시다면요, 아래 나가고 있는 번호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원장님, 춥고 비 오고 눈 오고 허리를 좀 신경 써야 하는 계절이 온 것 같습니다. 오늘은 척추 건강에 대한 이야기 나눠볼 텐데 먼저 척추가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지부터 살펴볼까요? 네, 인체의 기둥이라고 흔히 말하는 척추는요, 경추와 흉추, 요추, 천미추 이렇게 총 33개의 뼈가 여러 관절을 통해서 차곡차곡 쌓여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부에는 여러 통로들이 있는데요. 그 통로로 신경들이 지나가는데 이 척추가 그 신경들을 보호하는 또한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 허리가 아픈 데는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대표적인 질환들이 두 가지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질환들일까요? 네, 대표 질환 두 가지는 척추관 협착증과 추간판 탈출증, 즉 디스크가 있는데요. 우선 협착증을 설명드리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척추 내에 신경 통로가 많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런 통로들이 여러 가지 퇴행성 변화 때문에 좁아지게 되면 신경이 눌려서 증상이 유발되는 병이 협착증입니다. 다음 화면 주시면요. 지금 왼쪽의 두 MRI 영상은 정상적인 신경 통로를 보여주는데요. 그에 반해서 오른쪽에 보시는 두 MRI 영상처럼 저렇게 신경 통로가 좁아지면 특히 허리 협착증의 경우에는요. 걸을 때에 허리와 양쪽 엉덩이, 다리가 당기고 아파서 걷는 게 점점점 힘들어지는 그런 병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디스크인데요. 정상적으로 있지 않아야 될 곳으로 디스크가 튀어나와서 신경을 눌러서 증상을 유발하는 병이 추간판 탈출증, 즉 디스크입니다. 다음 주시면요. 지금 저렇게 노랗게 선을 그어놓은 곳이 터져나온 디스크인데요. 저 터져나온 디스크 때문에 신경이 눌리게 되면 허리인 경우에는 한쪽 엉덩이나 다리가 너무 아프고 당기고 저리고 힘들어서 어떤 자세를 취해도 그 증상이 좋아지지 않아서 매우 힘들어하시는 그런 병이 디스크가 되겠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내 허리 통증도 저 대표적인 질환 두 가지에 해당될까 궁금하실 텐데요. 저희가 먼저 척추관 협착증에 해당되는 증상들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께서 그 증상들 들어보시면서 여기에서 한 두 가지 이상 해당되신다면요, 여러분도 척추관 협착증일 수 있으니까요, 한번 의심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어떤 증상들 나타날 수 있을까요? 네, 잘 들어주시고요. 1번, 허리를 뒤로 젖힐 때 심해지는 통증. 2번, 평소보다 느려진 걸음걸이. 3번, 쪼그리고 앉는 것이 편하다. 4번, 다리가 저리고 감각이 둔해진다. 그리고 5번, 다리 양쪽으로 쥐어짜는 듯한 통증이 있다인데요. 자, 방금 들으신 부분들 중에 두 가지 이상이 해당된다고 생각하시면 반드시 척추에 관련한 진료를 받으시는 것을 당부드립니다. 네. 5가지 증상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 중에서 2가지 이상 해당된다면 척추관 협착증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 통증이 어디에 나타나느냐에 따라서 척추 어디에 이상이 있는지도 짐작해 볼 수 있는 걸까요? 네, 그렇습니다.
허리만 아플 때는 조금 이제 그 분간을 하기가 힘든데요. 네. 하지만 다리에 통증이 동반이 되어 있으면 좀 추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리의 바깥쪽으로 통증이 동반되어 있으면요. 허리 4번과 5번 사이가 좋지 않겠다라고 의심할 수 있고요. 다리의 뒤쪽으로 통증이 동반되어 있으면 허리 5번과 천추 1번 사이가 좋지 않겠다라고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꼭 명심하실 거든요. 그런데 허리가 아프지 않고 다리만 아픈 경우도 있는데요. 그럴 때에도 척추의 문제일 수 있다는 점 한 가지는 꼭 명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아프면 병원 가는 게 당연한데 이 허리 통증의 경우 병원 문턱이 더 높게 느껴지는 이유가 많은 어르신들이 내가 허리 아팠다고 하면 수술하라고 할까 봐이거든요. 근데 허리가 아프다고 해서 통증이 경한데 바로 수술하는 건 아니잖아요. 네. 네. 절대 그런 건 아니니까요. 너무 오해하지 마시고 증상이 있으면 바로바로 병원에 오셔서 진료를 받고 치료를 하는 것이 그 증상을 빨리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척추는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여러 단계별 치료를 하고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이 1단계 보존적인 치료고 간단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약물 치료와 물리 치료, 운동 치료, 그리고 신경 차단술 등의 방법이 있는데요. 대개의 경우에 이런 방법들만으로도 증상을 정말 씻은 듯이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치료들을 거듭해도 증상이 좋아지지 않으면 그럴 때는 바로 또 수술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고 두 번째 해당되는 비수술적인 치료 방법을 받게 되는데요. 네. 여기에는 증식 주사 치료, 그리고 신경 성형술,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아무리 치료를 거듭해도 통증이 지속되면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이 수술을 받게 되는데요. 그 방법들에는 척추 고정술, 유압술, 그리고 인공 디스크, 치안술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네. 이 허리 치료는요, 계단처럼 단계 밟아 나가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 2단계 치료에 해당하는 비수술 치료법들을 소개해 드릴 예정이고요. 가장 먼저 증식 주사 치료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어떤 치료법인지부터 소개해 주시죠. 네, 주사로 하는 방법의 치료인데요. 척추를 구성하고 있는 인대나 힘줄이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손상을 받고 제대로 치유가 되지 않으면 그것 때문에 통증이 발생하고 그것 때문에 고생하시는데 이 부분을 치료하는 방법이 증식주사 치료가 되겠습니다. 증식주사를 손상된 인대나 힘줄이 뼈에 붙는 부착 부위에 주사를 하게 되면요. 영양분이 공급이 되고 그 영양분을 통해서 내 몸 스스로의 치유 능력이 작동을 하게 되는데요. 그 치유 능력을 통해서 손상된 부위를 해결해서 통증을 완화시키는 그런 방법이 증식주사 치료가 되겠습니다. 네. 언뜻 복잡한 치료는 아닐 것 같은데 어떤 치료인지 특징들도 한번 짚어주시죠. 네, 주사로만 하기 때문에 간단하고요. 그리고 시간이 오래 걸리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흉터가 없다는 것이 또한 중요하고요.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내 몸 스스로의 치유 능력으로 근본적으로 좀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이 좋은 장점이고요. 반복적으로 치료를 하면서 그 효과를 누적적으로 누릴 수가 있고요. 척추뿐만 아니라 여러 관절에도 쓰일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증식주사 치료가 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실제로 증식주사 치료를 받고 얼마나 좋아지셨는지 사례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0대 어머님의 사례가 준비되어 있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수술을 해야 하나 고민을 하셨는데 증식주사 치료로 해결해 보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53세 어머님이신데요. 척추 4번과 5번 사이가 뼈가 앞뒤로 어긋나는 척추 전방전이증, 그것 때문에 협착증이 있어서 고생하셨는데요. 1단계 치료를 여러 번 받았지만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추간공 확장술이라는 시술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증상이 지속되어서 이제는 정말 수술을 해야 되나 고민하셨는데 반드시 그렇지는 않고요. 2단계 치료 중에도 또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증식주사 치료가 되겠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치료를 거듭 받으시면서 증상이 점점점 좋아져서요. 6회 치료를 끝내신 이후에는 처음 그런 통증의 한 90% 이상이 좋아졌다고 하시면서 일상적인 생활을 잘하고 계시는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증식주사 치료 사례까지 만나봤는데요. 뇌 통증도 증식주사 치료로 좋아질 수 있을까 고민되시죠? 저희 쪽으로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서 허리 통증이 있는데 조금 굽히면 나아진다고 해서 걸을 때 힘들다가 쉬면 괜찮아진다고 해서 허리 통증이 괜찮은 건 아니거든요. 이 증상들 모두 척추관 협착증의 증상들이라고 하니까요. 이런 분들은 저희 쪽으로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시각 4시 40분이고요.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의 건강 고민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머님 그쪽도 비가 오고 있나요? 아, 여기는 지금 부산인데 비는 안 오고 있고 흐렸습니다. 네, 어머니 연세는 어떻게 되세요? 아, 75세인데요. 네, 75세시고 허리가 아프신 거죠? 허리가 그래 협착증에다가 뭐 디스크가 좀 있다고 그래요. 네네네. 그 부분 지금 김욱하 원장님 나와 계시니까요. 한번 통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예.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머님. 아이고,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허리가 아프세요? 다리가 아프세요? 허리가 많이 아프면서 다리 쪽으로 내려왔거든요. 네. 그리고 무릎 무기로 앞뒤로 그렇게 엄청 아파요. 하여튼 뭐. 네네, 어머님. 5분도 못 서 있게 송곳이 박박 찌르는 것처럼 이렇게 아파요. 서 있는 것도 힘드시고. 네. 네. 그렇게 아픈데 이제 제가 못 견뎌서 조금 만지면 조금 굵기가 가라앉거든요. 네. 앉아 계시면 좀 붓기가 가라앉고. 네네네. 붓기가 부은 건 없는데 아픈 기가 좀 가라앉아요. 앉으면. 네네네, 어머님. 아, 그래서 이제 병원 다닐 때도 제가 그렇게 해서 조금씩 이렇게 걸어서 가거든요. 예. 너무 힘든데 이거 내 동네 병원에서 지금 치료를 받고 있거든요. 있기는. 근데 네, 이게 빨리 어머님. 안 낫네요. 아, 네네네. 한 3주 동안 지금 받은 것 같아요. 계속 이제 그 MRI도 찍어보라 해서 좀 찍고 대학병원에서 MRI도 좀 찍어보자 해서 찍고 이랬거든요. 예. 뭐 그렇고 이렇게 치료하는데 하도 안 나서 답답해요. 이거 어떻게 하면 아, 네네. 되는가 싶어가지고. 아, 네네, 어머님. 어머님, 이제 나이가 들게 되면 협착도 생기게 되고, 이제 그에 따라서 좀 디스크도 같이 나빠지기 때문에, 이제 MRI 같은 영상을 촬영하시면, 뭐, 협착과 디스크가 같이 있다라고 말씀을 들으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예, 이제 예. 어쨌든 그런 문제들 때문에 신경이 눌려서 증상이 유발되는 이제 상황인데요, 어머님. 네, 그래서 네. 이제 지금까지 지금 치료를 받으신 게 이제 아무래도 약물 치료하고 신경주사 치료, 신경차단술 등을 받으셨을 텐데요. 아, 예, 맞습니다. 이런 치료를 받으면서 증상이 많이 좋아지는 경우도 있지만 어머님처럼 이렇게 증상이 별로 안 좋아지는 분도 실제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럴 때에는 바로 수술적인 치료로 넘어가는 건 절대 아니고요, 어머님. 2단계 치료 중에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뭐 증식주사 치료나 아니면 신경성형술 아니면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릴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 등의 방법들이 있고요. 이런 방법들 중에 어머님의 상황에 맞는 좋은 치료가 될 수 있는 방법들이 있거든요, 어머님. 그래서 네. 지금 이제 계속 1단계 치료를 거듭거듭 한다고 해서 상황이 바뀔 가능성이 지금 낮아 보이기 때문에 예, 예. 다니시는 병원도 괜찮고 아니면 또 가까운 다른 척추 전문 병원도 괜찮은데요, 어머님. 이런 2단계 치료에 대해서 조금 더 상담을 하시고 어머니께 맞는 적절하게 치료를 받으시면 지금보다 훨씬 편하게 다니실 수 있을 테니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요, 어머님. 네. 좀 더 상담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럼 뭐 상담 더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아, 예. 죄송합니다. 어머님, 그럴 때는 이제 지금 다니시는 병원에서 가셔서 좀 더 말씀을 나누셔도 되고요. 아니면 요즘은 아마 이제 주변에 척추와 관절을 잘 본다고 하는 전문 병원들이 있을 거예요, 어머님. 네네. 그런 병원에 가시면 예, 어머님의 그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의사분을 만나실 수 있을 테니까요. 그래서 한 군데에서만 모든 문제를 결정하려고 하진 마시고요, 어머님. 제가 방송 나와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2군데나 3군데 이상의 의사분들을 만나고 난 다음에 잘 생각하신 다음에 선택을 하시면 정말 좋은 치료를 통해서 지금의 증상을 많이 개선할 수가 있을 겁니다, 어머님. 그런데 선생님, 네. 제가 지금 현재는 병원은 다니는 병원이 정형외과거든요. 네네, 어머님. 그래서 이제 정형외과
이제 한 3주 지금 넘게 다녔지. 아마 3주 한 이틀인가 이렇게 다녔는데 네. 안 나서 갖고 이제 누가 또 어디 잘 본다고 그래서 거기 신경외과를 한번 가보라 그래요. 네네, 어머님. 그래서 신경외과로 이제 내일은 신경외과를 한번 이제 방문해 또 가보시려고. 네네. 신경외과 가면 괜찮을까요? 네. 어머님, 우리나라는요, 신경외과 의사들 중에도 척추를 보는 분들이 많이 있고요. 예, 정형외과 의사분들 중에도 척추를 보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네. 지금 이제 어머니께서 이제 추천을 받으셨다고 하신다는데 그 신경외과를 의사를 만나러 가셔도 괜찮으니까 가셔서 영상도 보여드리시고 좀 이런저런 치료에 대해서 좀 상의를 하고 적절하게 예. 치료를 잘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어머니 지금 치료를 받고 계시는데 좀 속 시원히 빠르게 호전이 안 돼서 걱정되시는 상황이신 것 같은데요. 이제는 좀 다음 단계 치료로 넘어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앞서서 치료의 단계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2단계 치료에 해당하는 치료들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신경외과 전문의를 만나보러 가신다고 하셨는데 그동안에 촬영하셨던 영상 같은 자료들을 가지고 가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전화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전화 연결 잠시 뒤에 계속됩니다.